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갑작스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불참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도의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의회를 대의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도의회 의장이 긴급 의원총회 개최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 홍준표 경남지사가 당일 아침 갑자기 불참을 통보해오자 박동식 의장이 강한 불만을 드러냅니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회 본회의 불참을 하실 경우에는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홍 지사는 의회가 열리기 30여 분 전 농촌 일선 돕기를 한다며 합천으로 출발했습니다. 홍 지사의 이 같은 갑작스러운 도의회 불참은 지난달 22일부터 세 번째입니다. 이 의회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고요. 논란이 커지자 경상남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 출석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며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은 의회에 출석해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단체장의 의회 출석을 의무라고 여긴 것은 법령 이해 부족과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는 홍 지사가 도의회를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권리 의무를 떠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지. 경남도의회는 조만간 의장단 협의회를 소집하고 필요하면 의원총회까지 계획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열립니다. 앞으로 남은 2주일 동안 경상남도와 도의회가 타협점을 찾을지 아니면 갈등이 더 커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근 들어 대권보다는 도지사 3선 연임 도전에 무게를 둔 듯한 행보를 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자신의 정치자금법 유죄 선고 이후 이 같은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한 민간단체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진주를 방문한 홍준표 경남지사. 진주와의 화해라는 표현을 써가며 경남 서부 지역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측근인 오태환, 최구식 두 후보의 낙선 이후 진주 민심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대선으로 나감보다는 경남 도정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으니까 경남 도지사를 더해가지고 도정을 발전시키는 걸 원하는 걸로. 올해 지역 방문을 거의 하지 않았던 홍 지사가 지난 한 달 사이 진주와 양산, 창녕, 합천 등을 잇따라 방문한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런 데다 홍 지사는 오랫동안 공석인 정무조정실장과 언론특보도 새로 기용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도정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 정치인과의 도정 협조를 구한다는 것인데 3선 연임을 위한 행보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권 행보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홍 지사는 정치자금법 1심 유죄 선고 이후인 지난달 13일부터 이른바 SNS 정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 새누리당 당권 경쟁 등 정치 현안에 대해 올 초부터 적극적인 입장을 드러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홍 지사는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무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 자격이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홍 지사의 임기는 1년 8개월가량 남으면서 이미 반환점을 돌아섰습니다. 홍 지사는 평소 대권 도전과 자치단체장 3선 연임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교육위원회 교육장 등 방문단이 어제 경남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경남교육청과 자매 결연을 하고 있는 야마구치현 교육교류단은 3일간의 이번 방문에서 창원과학고와 김해생명과학고, 두산중공업과 김해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특성화고 등의 학교 운영 실태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 경남교육청과 업무 협의를 통해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16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궂은 날씨 탓에 방문객 수는 예상보다 저조했지만 유료화 2년차에 접어들면서 축제 자립화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최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강을 내려다보는 천수교의 작은 전구 터널이 길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많은 비판을 받았던 가림막을 개선한 것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창조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올해 남강 유등축제 방문객은 55만 명, 지난해보다 유료 방문객은 5만 명, 무료 방문객은 10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다양하게 되게 이쁘고 하니까 뭐 데이트 코스도 괜찮고 걸을 만도 하고. 말로만 들었다가 오늘 처음 봤는데요. 너무 예쁘고요. 또 진주에 대해서 다른 면을 보게 됐어요. 하지만 일일 평균 관람객이 지난해보다 약 2천 명 줄어든 것은 날씨 탓이 큽니다. 축제 기간 16일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일 동안 비가 내린 데다 대부분 비가 주말과 휴일에 집중됐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태풍으로 하루 휴장까지 하는 악재를 맞았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진주시는 유료화 수입 34억 원을 거둬 축제 자립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유로 입장객의 90%가 외지인이었고 거기서 또 한 90% 이상이 젊은이였다. 이 완전 자립화, 유로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느꼈고. 특히 해외 27개국에서 외국인 250명이 공식 방문하는 등 문화산업화의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진주시는 내년부터 수학여행이나 단체 관광객 모객을 통해 개선점으로 지적된 평일 방문객 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의 대출 조건을 기습적으로 강화해 올해 안에 주택을 구매하려 했던 실수요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4일 밤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을 연말까지 강화한다는 내용을 기습적으로 밝혔습니다. 주택가격은 3억 원 이하로, 대출 한도도 1억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별도 제한이 없었던 소득 조건은 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로, 대출 용도도 주택 구입 용도로 제한했습니다. 올해 매매된 부산의 평균 주택가격은 2억 8천만 원 선이어서 서울처럼 보금자리론 사실상 중단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택 구매 여력이 되는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존에 없던 부분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자격 조건은 젊은 층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규 아파트는 분양가가 대부분 3억 원을 훌쩍 넘는 만큼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기존에 싼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받지 못하고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게 됨으로써 좀 더 높은 이자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번 대책이 사실상 서울 강남발 부동산 과열과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엉뚱하게 실수요자의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태풍 차바가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침수 피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모레까지는 해수면의 높이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만조 시각대 살펴보면 오전 같은 경우 10시에서 11시 사이가 되겠고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 또다시 높은 파도가 밀려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남해안의 저지대나 해안가에 거주하는 분들은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상공에는 출근길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진주를 비롯한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걷히겠습니다. 오늘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10도가량 차이 나겠고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의 아침 기온 15도, 창녕은 11도로 출발합니다. 아침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은 거제와 통영 23도, 고성과 김해 24도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진주 12도, 거창은 9도까지 떨어졌고요. 낮 기온은 남해 23도, 진주 24도, 하동과 사천 2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커서 단풍색은 더욱더 무르익어가겠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녕군이 오는 30일까지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 음식점 신규 신청을 받습니다. 함안군의회가 쌀값 폭락 정부 대책을 촉구하며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6회 김해 가야금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나흘 동안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거제시 푸드트럭 1호점이 지난 세종 푸드트럭 페스티벌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마산 수출 자유지역의 한국 4년에서 해고된 노동자 34명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지난달 30일 단행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는 데다 노조와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해고는 노조 활동을 가로막으려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고자 모두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창원지법 제22 민사단독은 한진해운이 한진샤모노에 대해는 이미 경매 개시 결정 취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국제사법이 선진국법에 따라 선박 우선 특권을 적용하기 때문에 한진샤모노의 국적인 파마나법에 따라 유류 채권자가 연료비를 받기 위해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싱가포르 석유 공급업체 두 곳은 한진샤모노에 연료 120만 달러어치를 공급한 뒤 연료비를 못 받았다며 임의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조선업계 구조조정과 관련해 전국 조선소 하청 노동자 대행진이 오는 29일 거제시에서 열립니다. 전국 6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조선 하청 노동자 대량 해고 저지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 하청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체불 임금과 폐업에 대해 원청업체가 책임을 질 것과 정부가 추진 중인 취업규칙 변경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는 조선업종 퇴직자를 대상으로 무료 창업교실을 운영합니다. 거제 조선업 희망센터는 오는 21일과 24일에서 25일 사흘 동안 거제 고현동 교육장에서 조선업종 퇴직자와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창업 아이템 발굴과 비즈니스 마케팅 방법 등 창업 교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